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딥다이브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HJ 중공업 투자 분석 보고서 이거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2025년 10월 26일인데 주가가 28,300원이네요. 근데 최근에 변동성이 엄청 컸잖아요. 막 오르락 내리락. 그래서 이 보고서를 통해서요. HJ 중공업의 뭐랄까? 앞으로 주가 시나리오, 그리고 핵심 동력이랑 위험 요인은 뭔지, 또 단기 전망까지 좀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자, 그럼 보고서 핵심 내용부터 한번 펼쳐볼까요?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? 보니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네요. 보수적으로는 21,000원, 이건 확률 30%고요. 중립적으로는 31,500원, 이게 50%로 가장 높고, 와, 낙관적으로는 45,000원까지도 보네요. 20% 확률. 네, 맞습니다. 그 시나리오들을 이제 확률 가중치로 계산을 해보면 기대 목표 주가가 대략 한 31,350원 정도 나오거든요. 이게 현재 주가랑 비교하면 한 10.8%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건데, 근데 이게 좀 재미있는 지점이에요. MRO, 그러니까 함정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먼저 반영되어 있다.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좀 있는 거죠. 이미 좀 녹아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더 끌어올릴 만한 그런 요인들도 분명히 있겠죠. 역시 제일 큰 건 그거 같아요. 11월에 결정된다는 미 해군 함정 수리 자격, MSRA. 이게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. 네, 그렇죠. 이게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이제 사업 인증 단계로 들어가는 거니까요. 그렇죠.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거고. 보고서에서도 이걸 핵심 동력으로 딱 꼽고 있네요. 여기에다가 또 8초 8천억 원. 와, 이 수주잔고.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게 실적에는 아주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 정도 규모면 상당히 안정적인 기반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뭐 친환경 선박 수주한 거 이것도 6,400억 원 규모라 크고 또 최대 주주가 2천억 원 유상증자 참여해서 재무 건전성도 좋아졌다고 하고요. 긍정적인 부분도 많네요. 네, 긍정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리스크 요인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. 여기서 사실 가장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은 국내 건설 경기 침체예요. 건설 쪽이요? 네, HJ 중공업 매출의 거의 57%? 절반 이상이 건설에서 나오는데 이쪽이 부진하면 조선 부문에서 아무리 잘해도 전체 실적을 깎아먹을 수 있다. 이런 거군요. 그게 핵심 딜레마네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요즘처럼 환율 오를 때 그럴 때는 또 환차손 위험도 있고요. 원자재 가격 변동성도 여전히 부담이고요. 특히 최근에 이 MRO 테마로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확 올랐잖아요. 네, 맞아요. 엄청 올랐죠? 그래서 투자 경고 지정 가능성까지 언급될 정도면 이거 시장이 약간 과열됐나? 언제든 뉴스 보고 파는 물량 나올 수 있겠다. 이런 위험 신호로 봐야 합니다. 그렇군요.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최근 주가 움직임이 완전 롤러코스터였어요. 23일은 확 올랐다가 26일은 또 푹 꺼지고 그래서 현재 28,300원인데 이게 이제 좀 바닥 다지고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걸까요? 기술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?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요. 향후 한 일주일 정도 봤을 때 예상되는 저점은 2차 지지선인 한 27,700원 부근으로 보고요. 그리고 고점은 2차 저항선인 28,700원 부근. 아마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. 흥미로운데요. 그 수급 주체별 평균 매수 단가 추정치도 있던데 외국인은 27,500원, 기관은 한 27,800원 정도? 근데 특히 이 MRO 테마를 주도했다고 보는 그 세력, 이분들 평균 단가는 50일 이동 평균선인 약 26,800원 정도로 추정된다고요? 네,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. 깨지면 좀 심리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 있고요. 그렇겠네요. 그럼 이 분석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어떤 단기 매매 전략을 제안하나요? 그래서 보고서는 단기 조정을 좀 이용해서 27,700원에서 26,800원 사이 구간에서 분할로 좀 사 모으고 그러다가 1차 목표가인 28,700원 정도 오면 일부는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그 큰 이벤트 MSR의 발표 때까지 가져가 보자 이런 전략입니다. 다만 손절 라인은 명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 51선 약 26,800원 정도가 깨지면 일단 정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. 알겠습니다. 분할 매수 후 이벤트 확인, 손절 라인 지키고요. 산업 자체로만 보면 진짜 분위기가 확 다르네요. 조선업은 전망이 좋은데 건설업은 부정적이고. 네, 온도차가 아주 극명하죠.
결국 이 MRO 신사업이 건설 쪽 부진을 얼마가 잘 메워주고 회사 전체 이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. 여기에 HJ중공업의 미래가 달린 것 같네요. 최근 공시나 뉴스들도 보면 친환경 선박 수주나 상반기 흑자 전환 같은 좋은 소식도 있지만 또 건설 수주나 지역 기반 사업 얘기도 계속 나오면서 이런 양면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게요. 맞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변수가 있다면 역시 그 MRO 사업의 실행 리스크입니다. 그러니까 MSR의 자격을 따는 거랑 실제로 사업을 잘 운영해서 돈을 버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. 아, 그렇죠. 자격 획득과 성공적인 사업 운영은 별개죠. 네, 예상보다 마진이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환율 같은 외부 변수가 갑자기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어야 합니다. 네, 명심해야겠네요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HJ중공업 11월 MSR의 발표라는 아주 강력한 모멘텀을 앞두고 있지만 동시에 국내 건설 경기 침체라는 무거운 부담도 안고 있다.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주가에는 이미 상당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. 이것도 기억해야겠고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. 단기적으로 MSR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이후에 HJ중공업이 이 MRA로라는 새로운 사업을 기존의 조선이나 건설 사업과 어떻게 잘 융합시킬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정말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, 과연 이 잠재적인 보상이 실제 사업을 실행하면서 부딪힐 여러 위험들을 감수할 만큼 충분히 매력적일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